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사업 시행 그 인가 신청 전에 그 시공자 선정은 됐고 지금 전주시청의 그 사업 시행 인가 승인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비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부풀려졌거나 또는 허위로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전문가 분에게 저희가 좀 자문을 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런 사실도 알려서 좀 제대로 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올바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질문을 드리는 근거는 저희 임시총회라든지 정기총회에 나와 있는 정비 사업비 추정액을 가지고 또 추정액이지만 사실상 이게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뭐 회의 사업비도 있고 부풀려져 있고 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면담 오기 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임시총회를 들어갔을 때 저희 정비 사업비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그 동영상과 비교했을 때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 지금 방금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속된 얘기로 전라도 사투리 표현 씨알이나 먹히던가요? 제가 그 작년 2018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자리에 참석했던 한 100여 명의 그때 당시 이제 시공자 선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과반수 이상 306명 중에 154명 이상의 과반수 이상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한 100여 명, 뭐 지인들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표현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니 그렇게 들으면 언제까지 있으려고요? 아니 안 맞아서 그래. 완전했는데. 네, 왜 이게 계속? 예, 그 외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관심이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총회에서. 총회에서 제일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조합 측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뭐 되도그만 안 되도그만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전북 전주시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큰 비용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쪽 수도권에 비해서는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를 자기가 더 내야 되고 얼마가 손해될 것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줌을 사용해서 갔다 왔다 줌 사용 안 하세요? 줌에도 잘 안 맞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어서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자문을 구해서 이것들을 좀 조합원들한테 좀 정확하게 알려서 자기들 재산권도 지키면서 손해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하는 바람에서 조합원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을 정확히 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외에 요인이 있다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좀 강압적인 뭐 모습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비업체 쪽에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에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다 하는 건 아닐 텐데. 여기 OS 문제는 없나요? 정비업체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뭐 모든 총회라든지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운영하고 있고, 조합장은 거의 뭐 도장만 찍고, 그다음에 그 정비업체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이주를 시켜서 조합원을 만들고 그 사람을 뭐 이제 조합 임원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시골 자체가 싸니까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OS 문제는 없나요? OS가 총회에서 OS 쓰세요, 안 쓰세요? OS 저희는 안 쓰고 싶지만 조합에서는 OS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OS가 단 한 번이라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거나 아니라 조합이 상정한 안건이 무조건 옳다고 설명했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OS가
조합원이 스스로의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조합원이 자기가 자기 문제를 우선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OS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내공이 좀 쌓여야 할 텐데 예. 그건 어느 조합이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것은 외부 업체 용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직원이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특이하네. 재밌네. 네, 그래서 그 업체 직원은 아니었는데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지금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이하게 그 아파트하고 주택이 섞여 있는 재개발 지역인데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주택으로 또 하나를 매수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또 이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적인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예.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저희 정비 사업에 보면은 그 공유지 매입 및 현금 청산이 127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좀 너무 바닥에 잡혀 있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네, 장려해 여러분의 주시면 총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744억으로 잡혀 있는데 127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뭐 상당한 큰 금액인데 현금 청산은 아직 여러분이 그 분양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추계할 수도 없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국공유지가 122억이나 그럼 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하긴 했지만 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이라는 요 부분을 아예 빈 난으로 해놨어요. 빈 난으로 중요한 내용을 평가액도 안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총회 책자 193페이지요. 예, 예. 이때죠. 네.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총회는 네. 2018년 12월 22일입니다. 예, 예, 예. 아예 여기에 빈 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 저쪽 국공유 토지가 면적만 표시되어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무상으로 양해되는 국공유지가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도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이 PG 수만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첫째는 총회에서 이걸 의결했다고는 하지만 예. 아예 이 공사비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여러분한테 없어서 신이 아닌 이상은 예. 누구도 이걸 알지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인가가 날 거라는 사실이 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 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보완을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도시정비 시행규칙에는 예. 사업시행계획이든 관리처분계획이든 총회 의결서 사본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예. 총회에서 이게 제대로 의결됐는지를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총회에서는 이게 빈양식만 올라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네. 더더욱이 이 금액을 정비사업비 추정액 자체를 예.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적입니다만은 자금 계획이라는 것과 별도로 앞에다가 정비사업비 추정액을 써놨는데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비사업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추정액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국공유지 매입이라 이걸 두루뭉실하게 합쳐놓긴 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용도 폐지되는 금액이 얼마고 총 금액이 얼마 중에 저쪽 국공유지가 얼마인데 그 중에 무상으로 줄게 얼마면 나머지 유상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차후에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또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면 인가 안 해줄 거니까. 아, 네, 신청의 거는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조합이나 그래요. 신청에 들어가 있는 건 제대로 안 해놓으면 빈양식 갖고 올라오면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위법한 사항.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정확 뭐랄까 법률에 정한 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뭐 아예 예. 왜냐하면 이 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설명을 총회 의결 당시에 한정에 대한 기초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위협하다 보고 볼 수도 있는. 당연하겠죠. 이거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위법이냐 불법이냐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위법이죠. 법에 정해진 거 안 했으면 위법이잖아요. 다만 네. 처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작물 조사 용역비가 1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 조사 추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작물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용역입니다. 왜 안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정비업체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죠. 정비업체에서 예. 정비업체 이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네. 저 17번 이게 몇 페이지냐? 그 당시 총액 책자 191페이지예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땡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돼 있죠. 예, 예. 네. 해당 사항 없대요. 그러면 여기는 철거할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행계획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실하잖아요.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빈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뭐예요? 지작물 조사 그래서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 조사 추정에 있는데 여기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지작물 명세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정비업체가 뽑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까도 내가 사업시행계획서가 빈 양식만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거짓말도 해놨죠. 이 양식을 아예 해당 없다 했는데 이 양식에 해당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철거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돼요? 그죠. 이 철거할 건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은 바로 신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살든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 워낙에 어느 정비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개판으로 압도가 돼 있어서 네.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네. 하자를 떠나서 이 지작물 조사는 결국에는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많을 때부터 정비업체가 조합원 명부를 하면서 다 적어놔요. 예를 들어 예. 이 사람의 건축물은 뭐 변지수는 얼마, 이름은 누구,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인지 뭐 아니면 뭐 시멘트인지 뭐 벽돌조인지 뭐 일반 이런 것부터 목조인지 뭐 다 적어놓는다고요. 네. 예. 그게 왜냐면 미리 적어놔야 나중에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 때도 써먹고 여러 가지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 양식 갖다 사실 그대로 쓰는 거거든. 처음에 조합원 명부 만들 때 추진위원회 설립 명부자 만들 때부터 건물 구조, 면적, 그 다음에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런 거 다 써놓는다고. 그리고 실제 이 양식에는 유허가지, 무허가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없다 여부를 놓고는 뭘 조사 용역비가 있다면 여러분 지작물이 없는데 뭔 조사 용역비가 그 자체로만 앞뒤가 맞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서는 안 되고 정비사업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네요. 예. 자, 그 다음은 저희 세입자 주거환경조사가 4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겨요. 이런 용역비는 주거환경조사도 참 재밌는데요. 표현이 재밌는데 세입자 주거 이전비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조사 추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왜 정비업체에서 해야 될 걸 막 이렇게 별도의 용역을 줄여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중에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 주민 이주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자 주민 이주 대책 여기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없네. 앞쪽에 있나요? 자 사업시행계획서 주민 이주 대책이라는 걸 쓰게 돼 있거든요.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좀 볼까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7번 목차로 쓰는 예. 여러분 총익책자 146쪽 6쪽에 목차 7번에 네. 주민 이주 대책 한번 찾아가봅시다. 7번이라니까 7번에 뭐가 있나? 7번. 자 7번 여기 있네. 예, 있습니다. 예. 주민 이주 대책 그랬는데 전체 이주상 조합원 및 세입자 용자할선 전체 조합원 기타 이주한 세입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기에 보면 네. 임대주택 지급 대상자 명부도 넣고 실제로 다 넣어요. 예. 세입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주대책이라 해놓고 주거 및 이주대책 해라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주거 이전비를 줄 사람은 8세대 예. 주거 이전비 지급은 1세대 총 세입자가 94세대고 예. 152쪽에 나와요. 150쪽에.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비대책 무슨 뭐 85세대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준일 이후에 55세대 그 다음에 30세대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조사가 돼 있고 이거를 쓰려면 세입자 이주대책을 하려면 주민등록상 전입자 명부 세대별 전입자 명부를 구청에서 받아서 예.
이 정비업체가 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만들려면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예.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용역을 4천만 원을 별도로 준다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 정비업체가 해야 될 걸 이 표를 만들려면 당연히 구청에 가서 세입자, 세대별 전입자 조사를 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지도 봐야 되고 주민등록 이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소용이 없잖아요. 부재자 확인서 받아서 날려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뭐 살지도 않는데 뭐 임대주를 준다든가 뭐 주거이전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더 재밌는 것은 이게 맞다면 지금 형식적으로 워낙에 엉터리를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줄 사람이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8세대라고 돼 있죠. 예. 8세대. 우리 잘 봅시다. 여기서 우리 네. 나도 지금 처음 보고 하는 거니까 네. 이 8세대가 맞다면 맞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8세대라고 하니까 뭐 8세대인가 보다. 근데 8세 밖에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의문인데 어찌됐든 8세대가 맞다면 예. 맞다면 우리가 다른 걸 보시라고요. 임대주택 플러스 주거이전비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만 지급은 한 세대. 예. 그럼 총 다 합쳐봐야 9세대 아니요? 예. 그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세대는. 예. 근데 밑에 보면 주거 이전비가 10억 4천 잡혀 있어요. 그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부대 용역비 중에 주거 이전비 10억 4천 잡혀 있죠. 예. 9세대가 10억 4천이나 주거 이전비가 되겠어요? 4인 가족이었을 때 한 2천만 원 나올 텐데 주거 이전비가 예. 어떻게 9세대인데 이 10억 4천이란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죠? 예. 여러분 집 한 채가 평가액을 총해봐야 얼마나 든 주거 이전비가 10억 4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조합원이 내 재산이면 예. 우리 사업 실행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예. 예.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아예 안 맞잖아. 예. 예. 그런데 이걸 또 이걸 조사하면 별도 용역비가 4천만 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천만 원 작은 금액이네. 4천을 쓰든 뭐 400을 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본에 해야 될 일을 정비업체 하는 일을 별도로 용역비를 잡아놨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문제는 이 9사람밖에 안 된다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주거이전비가 10억 4천이나 나가겠냐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안 맞는 게 있어야 뭘 하지. 예.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멋지게 의결을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OS가 뭐 찍으라니까 무조건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문제 있죠. 아니면 돈이 예, 많았을까? 문제입니다. 예. 전주는 집 한 채 얼마나 가요? 뭐 이제 좀 다르겠지만 보통 대충. 1, 2억 정도 기본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아파트는 뭐 3억 4억이고 집 한 2억짜리 잡고 집 한 대체 정도는 그냥 막 그게 그냥 뭐 밀어줄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조합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예. 답답하긴 하네. 네,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점점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굴토 흙막이 설계가 예. 지금 8,690만 원 거의 한. 제가 매번 가는 조합에서 예. 합의한 얘기인데 여러분 설계계약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안 갖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6조에 보면 지하 2층 이상의 설계를 할 때는 흙막이 구조 도면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착공신고시에 첨부하게 돼 있어요. 예. 흙막이 구조 도면. 예. 그러려면 굴토 흙막이 설계를 해서 이게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게 돼 있다고 원래 설계자가. 예. 그런데 왜 흙막이 설계만 따로 빼내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8,690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쪽팔리잖아요. 설계자가 원래 이거 다 하게 돼 있고 설계 입장이 지난번에 왜 뭐 동작구에 어느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옆에 무슨 연립주택인가 뭐 짓는데 옆에 그 굴토 설계를 제대로 흙막이를 제대로 안 해갖고 아, 예. 유치원이 기울어서 막 예.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죠.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하 불착을 2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불착을 하려고 하면 이게 토질이 어떤 거고 흙막이부터 먼저 해놓고 하게 돼 있고 그건 설계자가 한다고요. 이것만 따로 예. 뽑는 게 아니고 예.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설계자가 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지 지하에 흙막이만 따로 설계하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따로 정도면 뽑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양 아파트 30평짜리 한 채 가격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예, 예. 다음은 그 범죄 예방 계획 및 운영의 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제 카페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되는데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2010년대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 이후에 예. 도시정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에서는 CCTV와 가로등을 설치를 하라고 했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전주시장이 사업시행 인가를 해줬을 때는
전주지방경찰청장, 아니 전북지방경찰청이겠죠. 예. 그다음에 전주에 관할 경찰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단위로. 구청. 네. 여기 뭐 덕진 뭡니까? 무슨 뭡니까? 덕정동에 덕진경찰서입니까? 예. 네. 덕진경찰서장에게 이걸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순찰 업무를 하는데 자꾸 조합에서 민간업체한테 순찰 업무를 집어넣어갖고 용역계약을 많이 해줘요. 예. 범죄방이라고.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경찰이 하는 일이니까 일일이 신고하면 되고 경찰한테 해달라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불필요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해 보이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2주 관리에 2억 5,300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네. 자문을 좀 구합니다. 2주 관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누가 언제 이사 가고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누가 언제 이사 갈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아니면 2주를 늦게 가는 사람은 되게 2주비 조금씩 이사비 뭐 주잖아요. 예, 예. 늦게 가는 사람은 명도수하거나 뭐 어쩌거나 해서 관리를 하죠,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2주만 따로 관리하는, 옛날에 다 조합에서 했던 업무들이에요. 근데 2주만 따로 관리하는 영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조합은 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2억 5,300을 2주만을 따로 관리하는 영역 업체가 있다. 조금 아무튼 이해가 좀 안 가요. 알아서 이따가 그것을 그 일은 조합에서 하면 될것 조합에서 좀 같은데. 해도 되고, 예. 직원 한 명 늘려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해도 될 건데, 일정한 기간 동안. 예. 이걸 굳이 외주를 줘야 될 업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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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지금 성면 해체 처리비하고 성면 감리비가 지금 3억 또는 1억 2천이 좀 잡혀 있어요. 총 4억 2천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성면 조사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셨는데 성면 조사가 3,850만 원 잡혀 있고 성면 해체 처리가 3억 예. 잡혀 있죠. 아, 예. 그 성면 조사가 위에. 네. 네. 조사가 있고 그러면 3억 뭐 3,85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억. 2008년, 2018년 여러분 총회가 2018년 12월 22일 날 했어요. 시공사를 뽑고 예. 그랬는데 2018년 2월 9일자 도시정법 29조 9항을 보시면 예. 시공사와의 계약에 성면 조사와 해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공사와 이걸 뽑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월 9일날 법 개정을 하면서 예. 처벌 규정이 잠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이걸 입법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됐고 예. 4월 24일날, 예. 23일날 그래서 10월 24일부터 시행입니다. 올해 예. 형사처벌에 과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이거 위반하면 시공사도 3년 이하 징역, 예. 이걸 선정한 조합장도 3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실수로 이 처벌 규정이 사라졌다가 네. 10월 24일날 다시 부활합니다. 이 처벌 규정이. 근데 예.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성면 조사와 해체는 시공사와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법이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 있었다고 이게 2월 9일 이전에. 예. 그런데 중간에 사라져서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제가 입법 건의를 해서 지금은 법이 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요거는 보통 몇 푼 안 돼 3억 8천 뭐 얼마니까 이거 몇 푼 안 되는 돈이 시골에서는 집값이 싸니까 네 채 삽니다. 네 채. 네 집 4채. 채? 예, 30평짜리 4채. 그러면 우리 멋지지 지역에서 지금 그럼 멋지세요. 예. 이것도 사람 있는 따로 잡을 일은 아니고 동양 아파트 4채 사서 주택 지금 2채 삽니다.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설계 8,500이. 아 성명 감리비 1억 2천은 설명 안 드렸는데 아, 예. 성명 감리비는 예. 모르겠습니다. 300 몇 세대를 하니까 여러분 조합이 예, 그 3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제 그러게. 평 정도. 어찌됐든 예. 여러분들이 성면을 먼저 건물 철거할 때 성면을 먼저 철거해요. 근데 그 네. 기간 기간 동안에 감리원이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규정지켜서 철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보는 인건비거든요. 한 네. 3개월이나 많이 길어야 뭐 지금 한 3개월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예. 3개월 동안에 감리원이 한 2명이 나온다 칩시다. 2명이 나와서 보는 인건비 치고는 예.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되게 세게 많이 잡히는 것 과다하게 같아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거 TV에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였죠? 기반 시설 예, 기반 설계, 기반 시설 설계 8,500. 8,500 예. 도로 및 녹지 설계 등 실시계획 인가 영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기반 시설을 제가 매번 안타깝지만
일반 시행자들이 만약에 주택단지를 설계를 했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예. 자 도로하고 공원 그리는 놈 따로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는 놈 따로 이렇게 맡기시겠습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단지를 네. 설계할 놈한테 알아서 하라 여겠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죠. 여기만 오면 왜 이걸 분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금액이 따로따로 주면 금액이 절감될까요? 아니면 한 놈한테 다 합쳐는 게 절감될까요? 합쳐야만이 절감이 되죠.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설계도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분리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죠? 예. 아무튼 불합리해 보이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작물 이설 공사비가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거하고 같이 봐보죠. 네. 그 다음에 지상문 이설이 2억 5천 기반 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20억 1천만 원. 424만 1,000원 예. 되는데 자, 이설 비용은 철거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새로이 설치되는 전기 기반 시설 공사비 산출 용역 추정액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또 있어요. 근데 지상물 이설은 만약에 철거와 관련 없이 일반 업체가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아직 제가 저기를 안 봤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8,500이요? 아닐 거야. 2억 5천이죠. 2억 5천이라는 게 상수관이나 KT나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 이설 비용 추정액인데 요걸 만약에 그 해당 업체에다 주는 돈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일반 민간 업체가 만약에 혹시 계약을 했다면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한전은 전기철거 같은 경우 한전이 직접 해고요. 예. 그러니까 계약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계약이 그 한전이나 도시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 준다는 것이면 괜찮은데 예. 민간 업체에 만약에 주는 것을 했다면 만약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세한 건 제가 카페에서 워낙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예. 이 총회책자 그 당시에 네. 보십시오.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 조서 그래갖고 194쪽에 예. 있는데 예. 설치 비용이라는 것을 공사비를 다 공란으로 해놨어요. 그죠? 예. 공란. 예. 그런데 어떻게 20억 1,400인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공란으로 여기다는 20억 1,424만 1,000원이라고 해놓고 왜 뒤에 백데이터는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공란으로 비워놨는지 예. 근데 실제로 이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고 설치비용 계산서라는 게 여기에 붙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설치비용 계산서도 안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 20억 1,400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의 예를 들어보면 다른 조합에서는 이 금액을 너무 많이 튀겼기 때문에 예. 튀기는 대표적인 사업비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금액만 적었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건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긴 날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청에 들어간 거에는 적어 있을 거예요. 그럼 시청 가셔서 예. 20억 1,400짜리가 적어 있는지 계산서 네. 그 정비기반시설 조서에 예. 설치비 계산서에 어느 예.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예. 20억 1,400으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돼 있다. 뭐 예. 여기에는 뭐 이상한 금액이 적어져 있다 그러면 예. 인가해주면 안 되겠죠. 보완하라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전주시가 막 인가 잘해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은 이제 총회 비용이 사실 저도 이게 위에 보면 정비사업 때 용역비가 뭐 12억이 잡혀 있는데 또 총회 비용을 8억을 또 이렇게 잡아놔서 총회 비용 너무 받으면 받아가지고 뭐 좋아하는 OS 쓰려고 잡아놓은 비용이겠죠. 네. OS 거기는 한번 쓸 때 얼마씩 냈습니까? 거기가 지난 5천에서 1억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조합원 임시총회하고 그러니까 조합원 300명에 한 번 총회하는데 6천씩 쓴다고요? 예 6천. 그러니까 그따위로 그러니까 할 때 조합원의 그 잡아놓고 OS 요원을 갖다 할 때 그 내용은 그때 적을 했었습니다. 되게 많이 잡아놨네. 대의원 그 총회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고치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참 전주 바구몰도 그따위로 비대위들이 들어가서 올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서 들여보냈더니 들어가서 아무튼 개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놈도 똑같은 놈이고 그래 또 다시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한심한 동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들은 뭐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 많이 잡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이 OS 문제 못 바꾸면 뭐 어차피 부담해야 될 돈이겠죠. 예.
OS를 좋아해서 계속 OS만 쓰면 뭐. 저희는 그러니까 조합이 어차피 자기들도 뭐 수당도 받고 이거 지금 이런 제가 지적한 모든 사업비를 다 OS들이 해치우지 않았어요. 그동안 총회 때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OS를 선택할래, 여러분 스스로 깨어날래라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예. 다음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양수협의 비용이 4,400만 원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양수협의 이 용역비는 생판 가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네. 도시정부 98조 1항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주시의 덕진구에 만약에 여러분은 덕진구청장이 허가해 주죠. 예. 덕진구청 아니, 전주시장. 네, 시장이죠. 네, 저기 시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네, 광역시니까 그러니까 예. 전주시장이 전주시 땅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땅은 전라북도 공무원하고 뭐 예. 철도청 땅이 지나간다면 철도청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끼리 하는 짓거리인데 민간업체가 하는 것처럼 4,4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 이 네. 돈이 나간다면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내다바이 당한 겁니다. 가짜 용역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법률 근거는 여러분이 도시정부 98조 1항을 읽어보시면 요걸 누가 한다고 돼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누가 하는지가 다시 한번 보시죠. 매당에 98조 1항입니다. 예. 시장 군수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시장은 뭐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받은 쪽 2항에는 20일 내에 뭐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 협의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끼리 하는 짓거리입니다. 공무원 돈 받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외부 업체를 끌어들였다면 가짜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 신탁으로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신탁, 근저당, 말소, 공과금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3억이 다 가짜가 아니라 신탁 등기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신탁 등기 비용을 얼마를 이 속에서 3억 쪽에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신탁은 불필요한 짓거리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줄여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비 소송 지원으로 3억 1,800이 잡혀 있습니다. 3,800 이것도 참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300여 명이라고 하니까 예. 현금 청산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현금 청산이나 그다음에 명도 하는데 비용이 단체로 하면 조금 싸게 들거든요. 근데 3억씩이나 이걸 잡아놔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 현금 청산이 뭐 현금 분양률이 신청률이 높으면 현금 청산도 거의 없을 거고 예. 명도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이 소송 비용으로 3,800은 좀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주거이점을 아까 주거이점 10억 4천원 설명해 주셨고요. 금융비용은 두 가지 묶어서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이 2억 2천, 그 다음에 조합원 그 이주자가 2억 1천입니다. 아니 그 밑에 보니까 손실보상비 10억 돼 있는데요. 예. 상가 영업보상 추정에 예, 예. 글쎄요. 상가 영업보상은 어떤 상가 맞나요? 예, 일부 그 도로변에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정도 좀 언뜻 예. 그 정도.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주거지 형성을 모르겠는데 조합원 규모에 비해서 예. 영업보상비 10억이 좀 많이 잡힌 것 같다. 영업보상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까지. 아까 이 집이 주거이점비를 많이 잡아놨길래 예. 요것도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상가가 많으면 물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7, 8개 상가면 보상비가 그 정도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10군데라고 하더라도 그럼 1억씩 나올까 보상비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네. 집값도 뭐 1억이면 산다면서 네, 그렇죠. 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예비비 25억 잡아놨고 예, 예비비 25억입니다. 여기 전체 규모로 보면 많은 것 같고요. 예, 예.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예비비. 이제 금융비용입니다. 그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2억 2천. 여러분들 아까 저한테 안 물어본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도급공사비를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네. 도급공사비는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22억 잡혀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여러분 조합은 이대로 간다면 유이자 사업비 이자가 거의 제로로 안 나와야 되거든요. 왜 안 나와야 되느냐? 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물론 거기는 저기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수익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하나 잘한 짓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도급계약서에 보시면 다른 데하고 제가 비교하라고 일부러 읽어드립니다. 시골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저는 다른 데서 많이 설명하는데 공사비 상환 순서가요. 네, 네. 페이지 여러분이 98페이지
총회 책자 98페이지인데 공사비 지금 부업계약서 안이 보강된 걸로 돼 있다면서요. 예. 공사비 상한에서 보면 네. 다른 조합들 여타의 서울이나 이런 데 조합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이게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그 공사비 네. 대금을 전체 공사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 변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 먼저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공사비 외에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이자를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업비 이자가 원래 종점재산 평가액 여러분 같은 174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조합들은 최소한 한 30억 이상이 잡혀요. 약 20% 전체 재산 평가액에 이건 사업비가 1740억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 정도면 종전재산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400억? 400억이나 그건 뭐 예를 들자면 400억 나온다고 치면 400억이나 나오면 많이 나올 그러니까 40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거에 한 20%한 80억 이걸 이자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해버리면 못 간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안 좋을 거예요, 보나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잘 돼 있다는 게 네. 더구나 이 회사가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안 해보는 회사일 것 같아요. 이름을 제가 처음 지방회사라 잘 모르겠는데 예. 갑은 유의자 대여금 이자 맨 먼저 돈이 들어오면 유의자 대여금부터 갚고 예. 그 다음에 유의자 대여금 이자 그 다음에 유의자 대여금 그 다음에 무이자 대여금 사업 추진비 공사비 기타 비용 순으로 상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사비가 좀 뒤로 가 있어요. 빚부터 갚는 걸로 구조가 돼 있어요. 예. 유의자든 무이자든 일단 돈이 들어오면 빚부터 갚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사업비 금융비용이라는 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 5% 정도 지금 잡힌 것 같다면 전체 자산에. 예. 근데 원래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지방에는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잘 돼 있는 거예요. 서울이나 제가 매번 지적했던 데에 비하면 예. 기성불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성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더 잘 돼 있는 거는 제1항 2항 공사비 상환 금액과 실기성 공사비 차액에 대한 선납 할인 및 연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빚을 갖고 기성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덜 줬더라도 네. 연체를 안 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이 이자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급경사 계약서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바보 같은 놈들에 비하면 대단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예. 이 계약서 나중에 하나 복사해주고 가세요. 네. 네, 다른 데 제가 소개한 이 바보 같은 놈들한테 비교해서 보여줄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잠깐 물어보신 것 중에 조합은 2주 이자 21억 7,200 이거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참으로 답답한 게 이것도 같이 사업비에 잡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 217억입니다. 이게 217억 왜 잡지 말아야 되냐면 예. 조합원 중에는 이 이주비를 대출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미리 융자를 받아버려서 받을 게 없는 거야, 재산이. 네. 미리 땡겨 쓴 것 때문에.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사업비의 늘리량이 각자 부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60% 받는다 하더라도 10%만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예.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받고 싶은데 뭐 이미 대출이 차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공동사업비로 넣어놔버리면 예. 내가 대출 받든지 안 받든지 비례율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따로 빼는 것이지 사업비에 넣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면, 그리고 중간에 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들어올 때까지 이자는 물 테니까 너 사가 일꼴이 되거든요. 왜냐면 미리 비례율이 떨어져서 다 가치가 반영돼 버리잖아요. 내 가치가.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소소한 것이긴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계약서와 이 사업비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좀 따로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네. 대충 짠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버릇이 들면 여기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관리처분때 이제 정확히 나오겠지만 예. 현재까지로 보면 사업시행 계획도 엉터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비를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그리고 쓸데없이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잡아놨네라는 거. 아까 주거이전비 열세대밖에 안 된다면서 무슨 10억이야 예. 다 집을 오래된 사람은 집 한 채 사줘도 이 돈이 안 들어가겠구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사서 내보내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조금 이 다음에 총회할 때는 조합원들이 주인이 돼서 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총회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많은 조합원들이 이게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60대, 70대 고령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입니다. 돈 이야기는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예.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원찮아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이 OS나 이런 사람한테 쉽게 무너지는 건 맞아요. 젊은 분들이 OS가 오더라도 좀 이렇게 쉽게 유혹당하지 않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유 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위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네. 진실을 알고 나면 진실 앞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 이놈들이 젊은 놈들이 우리를 속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다르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 혹시나 내가 나이 먹었다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 중에 어떤 표현을 쓰는 분도 있냐면 나는 OS가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스웠냐면 아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얘기면 무조건 잘 들으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 얼마나 순박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도 일을 잘못한다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네. 공무원 얘기라고 다 믿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습관은 그만큼 순수하신 거예요. 예. 아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라면 우리가 따라야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면 예. 그때도 그 사람들 지원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저희가 더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젊은 분들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네. 좀 뭐 자세를 낮추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저분들은 잘 설명해도 모르실 거야라는 전제가 깔리면 곤란하고 예. 알죠. 인생 경험이 있는데 다만 예.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예. 오히려 왜냐하면 OS는 다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젊은 예. 사람들은 와서 틱틱거리고 뭐 함부로 설명을 뭐 자세히 얘기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저기 한다 배제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죠. 오히려 모임 같은 걸 하더라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귀도 어두우실 수 있고 하니 제일 예. 앞쪽으로 모시고 예. 특별하게 또 끝나고라도 설명하고 끝나고라도 또 따로 설명이라도 하고 막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긴 하셔야죠. 예. 조금 이해의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판단의 속도는 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도. 왜냐하면 인생이 경륜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고 또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소위 무시하지 않고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만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예. 똑같은 설명을 해도 예. 저는 뭐 전국의 어느 조합한테나 똑같이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달락달락 이렇게 나눠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서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묻고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쪼개서 설명할 때도 따로따로 설명드리면 조합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길게 가지 말고 짧게 편집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바뀌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바뀌는 조합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면 바뀐 만큼 여러분의 재산은 지킬 것이고 못 예. 바뀌면 또 안타깝지만 못 바뀌는 대로 그냥 끌려간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끌려갈 것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예. 좋은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책자 네. 66쪽에 보시면 입찰 제안서가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네. 기호 1번이 이제 뭐 최종택으로 다 돼가지고 그 위에 보시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경 여부에서 실착공 이후 공사비 변동 없음으로 기호 1번은 저희 쪽에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조합이 아주 착하게도 170쪽에 어디에 물가 상승이 어디? 맨 위에 맨 앞에 아니 166쪽 맨 위에 66쪽 예 66쪽 쪽. 예 66. 예, 네, 맨 위에 보시면은 예.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경 여부해서 예, 예. 실착공 이후 공사비 변동 없음 예.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나 실질 착공한 비행은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친절하게도 예. 저희 170쪽에 그 사후항 저희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및 인가 신청 의결서에 보시면 170쪽 예. 170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시공사 계약 및 물가 인상률 적용 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친절하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실착공 이전에는 네. 변동,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이 실착공 이후에는 변동이 없어야 아무래도 뭐 네. 불안하지 못해요. 네. 예. 다만 실착공 전에는 물가 상승을 되게 적용하거든요. 예. 예, 그거는 크게 신경 쓸 문제. 이 부분은 좀 예, 괜찮아요. 언제 시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예. 시점은 네. 대부분은 착공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변동하면 그거는 정말로 웃긴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때 네. 뭐 자재를 사다 주는 게 낫지 그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 다만 착공 전에는 물가 상승률을 되게 적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해놓고 뭐 5년 후에 착공할지 10년 후에 착공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획득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아까 또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시에서 고시를 했을 때 그 단순 실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게 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분인지 여기 지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에 대해서 변경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그 시기에 따라서 고시된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맞는 건데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예.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 시행 변경하면 이거는 저 사업 시행 시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는 변경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변경이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고시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뭐 담당 공무원의 예. 단순 실수인지 이게 뭐 글쎄요. 큰 하자가 될런지 글쎄요. 뭐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 글쎄요. 네. 네. 얘는 어차피 변경할 텐데 뭐 사업 시행 변경이 계속 들어오면서 변경. 근데 이제 지금 타 지구에 그 보게 되면 이런 그 기전과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법률상 네. 뭐 일몰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똑같은 규정이 그 구청에서 네, 네. 시청에서 네. 이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변경 고시 갖다 하게 되면은 이 기전과 변경으로 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의도 이거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런 표현했는지를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왜 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니면 왜 어떤 네. 여기 의미가 담겨 있느냐는 예. 이 고시권자한테 물어봐야죠. 거기가 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네. 도움되고 또 이게 동영상 촬영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조합원들이 좀 많이 깨우치는 네. 시간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올바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